지혜의 꼭대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로부터 그 사람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사귀는 벗을 보라고 했다. 그러나 친구라고 다 친구는 아니며 또한 누구에게나 친구는 누구에게도 친구가 아니다. 성공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불행은 누가 친구가 아닌지를 보여준다. 라고 했다. 인디언들도 친구를 가리켜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라했다. 역시 친구는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친구가 진짜다. 모진 바람이 불 때라야 강한 풀을 알 수 있다. 위험한 처지를 겪어봐야 인간의 진가를 알 수 있다. 지구상 인구가 80억이 넘는 현 시점에 즈음하여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우리는 제각기 무수히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가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되지만 막상 급할 때 밤 12시 넘어서 전화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한두 명만 있어도 성공한 삶이다. 진정한 친구란 정말 없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명심보감의 일화와 현인들의 지혜에 관련한 생각을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오니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지혜의 꼭대기. 명심보감에는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옛 시절 어떤 마을에 항상 게으름을 피우고 날마다 밤낮으로 술자리를 즐기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어느 날 그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떻겠니? 그러자 그 젊은이가 답했습니다. 아버지, 제 친구들이 저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아시나요? 모두 저를 반기는데 이런 존재는 드뭅니다. 아버지는 김씨 아저씨 한 분만을 벗삼으셔서 잘 모르실 테지만 옛 선조들께서는 참된 벗이 셋만 있어도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저는 30명이 넘는 친구들을 가지고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 친구들의 우정을 진정한지 시험해보자. 그래서 아버지는 돼지를 잡아 포장하고 젊은이에게 매개하여 친구들의 집을 찾아가 보라 했습니다. 친구의 집에 도착한 그는 말합니다. 이봐, 내가 실수로 사람을 해치고 말았어. 시체를 지고 나왔지만 만약 내가 붙잡히면 우리 가족이 망할 거야. 나중에 자수할 테니 지금은 잠시 숨어 있게 해주게. 그러나 친구가 지기를 살펴보니 피가 흐르는 듯 보였습니다. 친구는 곧 얼어붙은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이 친구야, 이곳을 당장 떠나. 내 우정을 생각해서 즉시 신고하지는 않겠으니 서둘러 돌아가게나. 이와 같은 일을 여러 친구들에게 겪었지만 모두가 같은 식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자신의 친구인 김씨 아저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상에, 어떻게 그런 실수를 저질렀니? 누가 밖에서 볼지 몰라. 어서 안으로 들어와. 얘기는 집안에서 해. 그 시체는 일단 저기 장독대 뒤에 숨겨둬.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친구야, 이건 돼지야. 이 돼지고기로 오늘 밤 술이나 한잔하세나. 이와 같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심보감에는 밥과 술을 함께 나누며 형제처럼 지내는 이들이 1000명이라 할지라도 위급하고 곤란할 때 도움을 줄 친구는 한 명도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듣고 나면 인간관계가 참으로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고
아마 나의 삶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의미 없어 보이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진정 나를 위하는 사람들만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면모가 있는 친구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이들을 멀리하게 되었고 위로나 격려보다는 차가운 말을 내뱉거나 타인의 입장만을 들어주고 함부로 평가하는 이들 역시 관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어느새 저는 나와 대화가 잘 통하고 비슷한 배경에서 유사한 수준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만 교류하며 상투적이고 고운 말만을 나누는 사이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다툼을 겪는 일은 줄긴 했지만 나에게 직언을 해줄 이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진정한 친구의 일화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사는 평생을 살면서 남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으며 선한 일을 많이 하여 추산하면 넓은 들판을 덮을 만큼이다. 이로 인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재산을 점점 팔아서 가족들이 굶지 않을 정도로 살림이 줄어든 중산층이 되었다. 최진사는 덕행뿐만 아니라 학식도 깊고 서예 솜씨로는 명망이 높았다. 지방구 하나의 수령조차 정부로 보내는 문서를 작성할 때는 최진사에게 부탁하는 정도였다. 최진사의 집 안방에는 선비들과 문인들이 자주 모이곤 했다. 아내와 나이가 찬 두 딸은 매일 밥과 술을 차려서 집 안방을 드나드는 일로 바쁘다. 어느 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헌법 스님이 찾아왔다. 헌법 스님은 가끔 최진사를 찾아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사라지곤 했는데 최진사는 그를 스승처럼 여겼다. 그 날도 안방에는 문인들로 북적거려 스님이 처마 끝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손님들이 몰려나가게 되었다. 헌법 스님과 최진사가 차를 마주하며 앉자 스님이 물었다. 최진사, 친구가 얼마나 많소? 최진사는 천장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대략 70명쯤 되지 않을까 합니다. 스님은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진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요. 최진사는 이를 듣고서 놀란 눈으로 문을 열며 말했다. 스님, 저 끝없이 펼쳐진 들판을 다 남에게 넘기고 친구 70명을 얻었으니까요. 스님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친구는 한두 명이면 충분하지. 그 이상이라면 진실한 친구가 아니오. 두 사람은 밤새도록 곡차를 마시다가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잠들었다. 최진사가 눈을 떴을 땐 스님이 이미 떠나고 말았다. 그 후로부터 최진사의 대문은 굳게 닫혔으며 가족의 심한 기침 소리만 집 안에서 들려오고 의원만 출입하곤 하였다. 지인들은 대문 앞에서 돌아섰다. 10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최진사의 대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비 내리는 날밤 한탄하는 소리가 들렸다. 최진사가 심한 감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다. 장례식은 초라했다. 아내와 두 딸은 침울한 표정으로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이전에 수시로 드나들던 문인들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한 친구가 문상을 왔다가 부인을 부르더니 부인에게 봉투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차용증이 들어 있었다. 최진사가 돈 100냥을 빌려 썼다가 가을이 오기 전 갚기로 한 내용이 담긴 것이었다. 따로 찾아온 다른 사람은 족자 값을 받지 못했다며 증서를 내밀었다. 9일장 기간 중에 빚을 청구하는 사람들로 빈소는 가득 찼다. 돈을 갚지 않고 어찌 세상을 떠날 수 있나 하며 빈소에서 요구하는 지인들의 얼굴은 익숙했다. 그때 헌법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들어섰다. 스님은 빚 증서를 한 묶음으로 들고 고함을 쳤다. 최진사, 일어나 거래한 빚을 갚으시오.
그 순간 병풍 뒤에서 관 뚜껑이 열리며 최진사가 나왔다. 빚을 요구하던 지인들은 겁에 질려 신발도 신지 않고 달아났다. 최진사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스님은 빚 증서를 가지고 관하로 갔다. 다음 날부터 관하로 부른 최진사의 문인 빚쟁이들이 하나둘씩 떨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사또가 민초 씨에게 물었다. 내가 최진사에게 300냥을 빌려줬단 말이냐? 민초 씨는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울면서 부탁했다. 나으리, 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사또는 공경에 처한 그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곤장 300대를 맞을 것인가? 아니면 300냥을 최진사의 장례비로 내겠는가? 이렇게 하여 최진사는 친구들에게 다 잃었던 재산을 되찾았다. 진정한 친구는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곁에 남아준다. 정말 그런 친구가 몇인가? 친구란 인생 여든이 되면 욕심을 던져야 한다. 저물어가는 해는 내 존재를 닮았고 부는 바람은 내 마음을 닮았으며 흐르는 물은 나의 시간을 닮았다. 어떻게 나이 들지 않고서 나이 듦을 말할 수 있겠는가? 몸이 여든이 되면 어찌 건강할 수 있겠는가? 매끄러운 돌이 우연일 리 없고 오래된 나무가 무의미할 리 없으며 낙엽이 완전할 리 없다. 어찌 나이 들지 않고서 삶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인생 여든이 되면 수많은 마음과 감정이 있다. 세상이 냉정하고 인생 행로가 험난하더라도 내 품에서 떠도는 구름들아. 누구를 탓하고 무엇을 탐할 것인가? 한평생을 살아가며 참다운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봐야 한다. 공자가 말하기를 술자리에서 형제처럼 지내는 친구는 많지만 진짜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친구는 거의 없다고 했다. 내가 죽었을 때 술 한 잔을 부으며 눈물을 흘려줄 그런 친구는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살면서 외로울 때, 힘들 때 따뜻한 위로와 마음을 나눠주는 이가 곁에 몇인가? 잠시 멈춰서서 삶을 돌아보면 변함없는 오랜 친구가 노년의 진정한 친구가 아닐지 생각해 본다. 진정한 친구는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진정한 친구는 단지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어려움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간 세상이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지만 몰락할 때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마련이다. 현역 시절 잘 나가던 친구가 갑자기 몰락하고 병을 얻어 세상을 뜬 후 빈소가 너무나 쓸쓸한 것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아 마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진다. 오죽하면 옛날에도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 시고 정승이 죽으면 텅텅 빈다라는 말이 생겨났겠는가. 많은 이들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니 공백기 동안 진실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확실히 재정리가 되더라. 정말 값진 시간이었다. 라고 말한다. 진정한 친구는 항상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새벽 2시에 전화해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와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친구는 내가 성공해도 시기하지 않고 축하해주고 내가 쓰러졌을 때에도 내 손을 잡아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친구를 찾으려면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내가 진솔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나와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유류상종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숨기고 감추면 결코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새로운 사람들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을 성격상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환경을 불편해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진정한 친구를 찾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영원히 두려움 속에 버려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렵더라도 시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나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돕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힘쓰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를 위해 곁에 있어주고 지지해주고 솔직해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실천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